네, 반갑습니다. 이 조용필 다음에 마이크를 잡으려면은 좀 무대를 바꿔야 되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 지방의제를 한국에 소개해 주신 문태훈 교수님과 그다음에 그간의 지방의제가 전국에 뿌리 내리도록 이 10여 년간 노력하신 김병환 교수님 에 이어서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아마도 한 5번씩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는 새로운 내용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무력 시위를 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김병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이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를 마무리를 해야 토론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다. 갑자기 15년 목표가 지났으니까 새로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난 15년간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갈까 이런 그 고심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국제 시민사회가 그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국가 정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병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 정부가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뚫고 들어갈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MDG랑 SDG를 맞춰본 건데요. 이게 이 MDG가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 우리 국제 회의에서 이걸 논의한 게 아닙니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많은 이 조직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그 SDG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OP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 전 단계에서 보면은 이 근엄함,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뭐랄까 이 사람으로서의 인정, 뭐 그런 것부터 이 정의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 그간에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3개의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이제는 5개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구, 평화, 파트너십, 번영이라는 이런 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SDG 7개의 목표를 발전시키면서 이 그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 흔적을 보면은 MDG 때 목표를 이만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만큼 이 달성이 됐는지 그것을 계속 과학자들이 체크하고 정부에서 체크하고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흔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DG 때 이런 목표들을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MDG 때의 목표랑 그런 게 없는 목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MDG 때의 목표 이만큼 달성했는데 실은 이거를 개도국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뜨려야지 나머지 것도 채워지겠구나, MDG 목표도 채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MDG가 최종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이 베테스만 재단 같은 데서는 이 부자 나라에서는 SDG 어떻게 할 건지 이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각각의 17개 목표에 이 2개씩 지표를 넣어가지고 34개의 지표를 가지고 적용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도 해봤습니다. 1등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는 23등 정도 됩니다. 전체 한 40개, 30개, 30몇 개 나라 중인데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34개 지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새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이 헬조선 시리즈 한 60개 나왔잖아요. OECD 최하위 그런 것들 그런 지표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위 정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선진국들도 이 저개발국의 MDG가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보자. 우리도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위기의식들을 SDG에 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이 솔루션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도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고심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이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 단위에서 또는 주제별로 어떻게 이행 상황을 점검할 건지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 3월달에 이 워싱턴 D.C.에서 이 전 세계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최종 지표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개 목표, 169개 세부 타겟 그리고 그 세부 목표를 얼마나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231개 지표를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확정이 돼 있고 앞으로 80개가 남았습니다. 80개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3월 달에 이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리고 UN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면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231개 지표를 가지고 이 전 세계가 각 국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면은 반드시 지방의 이 목표를 지방의 이 지표를 축적을 해야 국가 목표의 이 통계치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 지속 가능 발전 이 타임라인을 1961년부터 그러니까 이클레이가 리우 플러스 20회의를 준비하면서 이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홈페이지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 이 SDG 목표를 정한 것 자체로 이 지구의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61년부터 지금까지의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달성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달성해 나갈 과제들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클레이에서 리우 플러스 20회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이런 세션을 만들었는데요. 이 지방의 지속 가능성 지난 20년을 이 성과를 보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세션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지방화제 20일 이제 죽었느냐? 그런데 죽지 않았다. 7,787개의 이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 도시들마다 갖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방화제 20일이라는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이 지속가능 발전의 이 그 목표와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괄해서 이제는 지방화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방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이 리우 플러스 20회의 직전에 있었던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얘기였습니다. 리우 회의 때 의제 20일 제28장에 명시를 해놨던 것, 리우 플러스 5에 이 체크를 해봤던 것, 이때쯤 이 무렵에 한국이 포착을 했고 문태용 교수님이 이 지방화제 20일을 그때 소개를 해주신 거죠. 리우 플러스 10 회의 때 체크를 해보니까 자연자원 관리라든지 폐기물 감소에 우리가 기여를 해왔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이 지방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2004년도에 김병환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환경 거버넌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그런 연구 과제를 책임을 맡으셔가지고 이런 표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협력 동기, 대상, 관계 방식, 문제 해결 방식, 낮은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이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갈 거냐 이것이 사실은 이 지방화제 20일의 이 목표고 방향성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면은 조금은 낮은 수준에서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협력 대상, 방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전히 이 못 미치는 협력 관계, 협력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제도화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할 때 이 자원 단계도 높여보고 이 이해 당사자의 제한적인 참여를
좀 더 포괄적인 참여로 높여 가자라는 그런 함의를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의 방법론으로서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 노력에 힘입어서 2008년도에 이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이 4대 분야 과제들을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면서 추진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그 유야무야 돼버린 건데, 실은 이때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이 지방의제 21이 이 그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명시하자 말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법인데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 낭만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 최소한 한 8년 9년 이렇게 뒷걸음질 쳤던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 발전 법이라도 존재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지방 지속가능 발전 추진 체계를 끌고 가려고 했던 이 김병환 교수님 등등 지방 지원단의 그런 움직임들에 있어서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강동구에서, 충남에서, 인천 남구에서, 부평구에서, 서울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충남 아산시에서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전략이나 이행 계획을 두기도 하고 담당 행정 조직들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손바닥을 마주칠 그런 이 상대를 좀 더 끌고 와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우리가 전국의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8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인천을 예로 들면은 지역 자립 경제부터 민주주의 역량까지 그간에 우리가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그런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17개의 UN 목표 역시도 우리가 집어넣어 보면은 많은 사업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방의제 21이 그간에 이 거버넌스 운동을 지향을 해왔습니다만은 시민사회단체를 근거로 해서 그런 연대체를 근거로 해서 이 거버넌스로 나아가보자라고 했는데 주창 쪽에 머무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이 뒷받침이 적은 데는 조금 더 이 파트너십 단계에 못 미치고, 조금 더 많이 밀어준 데는 거버넌스 단계로 들어가고 했던 그런 불균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국제기구와 조직들이 여러분들은 국제기구의 조직원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명칭을 가지고 우리 거버넌스 운동으로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1987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까지를 대입해 보면은 이 중에 우리가 17개의 목표 중에 우리 시는, 우리 구는, 우리 도는 17개 다 할 수 있어. 행정에 얘기해도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다 해볼 수 있어.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반면에 17개 중에 우리는 한 5개만 할게.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그 중에 1개만 할게.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취합을 하면은 17개에 다 채워질 텐데, 그 중에 우리는 그 중에 1개, 5개, 10개, 아니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17개 채워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제로는 이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체계의 재구성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어서, 아까 이 김병호 교수님께서 광주의 이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와 협의회를 그렇게 구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방의제 21의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해서 17개 목표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2개씩 채워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SDG 이행 체계에다가 그 하나, 둘, 셋, 17개 그런 체계를 붙여보는 방식으로 가보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3월까지 기다려서 물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231개 지표가 확정이 되면은 그 지표들 중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지표들을 잘 끄집어내서 이 국가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곳곳에서 한 개, 두 개 있는 것을 전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17개 우리 다 채우고 있다라는 것도 이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 김포에서는 평화도시, 아니면은 인천에서는 해양도시, 부산에서는 무슨 도시 해서 SDG 목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중점 도시를 만들어가는 전략도 저는 제안해드리고 싶고, 광역 단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17개 목표를 채워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이 환영 말씀하셨던 장 차관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고생도 하셨지만 우리 이 환경협력과에서 작년까지 이 고생하셔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SDG를 누가 할 건지 한국은 도대체 책임자가 없다. 그럴 이 차제에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다시 한번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 실현하기 위한 그 활동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20년간 해왔던 그런 활동에 힘입어서 유엔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 실천 활동, 그리고 이 유엔과 국가와 지방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전일적인 체계를 가지고 유엔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